네, 취업 준비하면서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참 속상한 일도 많으시고요. 또 막 고민도 많고 이럴 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거든요. 자, 이런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취업 시장에 가려운 이야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취업 돌직구 시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돌직구 맞을 때는 굉장히 아프지만 맞고 나서 가만히 되새겨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해주실 분입니다. 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경호 대표님을 딱 뵈면은 저는 딱 느낌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분만 만나면 듬직. 네, 듬직하고 막 또 이게 불도저형이잖아요. 이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추진력이 좀 굉장하시죠.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뒷감당이 힘듭니다. 그래요? 네, 밀어붙이기만 해가지고. 벌려는 게 많아서. 벌려는 게 많아서. 자,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두 분은 정규직이 되고 싶으십니까? 프리랜서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미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프리랜서이고, 그죠? 네. 근데 약간 갈대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힘들 때는 안정적으로 정규직이고 싶다 이러다가 프리랜서만의 장점이 또 있잖아요. 이럴 땐 또 좋고. 그렇죠. 그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정규직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케이스라서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소속감이 좀 없다는 그런 느낌? 외롭고 그리고 이제 보험 없고 또 퇴직금 없고 힘드시구나 요새.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정규직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럼요. 솔직하게 뭐 대부분 정규직 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라는 거. 네. 기본적으로 뭐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소인데 저는 또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프리랜서가 저랑 너무 잘 맞는다. 자영업 뭐 혹은 뭐 다른 말로 일용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이 프리랜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한테 향후에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뭐 저희를 비롯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기는 많지만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여기도 지금 박 터지는데 안 와도 되는 괜찮은데요. 경쟁이 치열한데. 안 와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건데 뭐 경영학자들은 21세기는 이제 프리랜서의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토마스 말론 또 로버트 라우버처라는 사람은 새로운 경제의 기본 단위는 이런 기업이고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모든 기반 자체가 프리랜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라는 기본 조직이 없어지고 1인 기업이라는 건 프리랜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인 기업. 네. 또 이제 뭐 우리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요즘 뭐 1인 방송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예, 제가 또 1인 방송 상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기업도 1인 기업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혼자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결국은 저는 이게 자영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자영업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고, 네, 네. 예,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물건을 판다 길에서 네. 그런 분들 다 자영업하시고 1인 기업 사장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종업원입니다. 네. 그 모든 직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1인 기업이다라고 하면 네. 돌아다니는 기업이죠. 기업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볼 수 있는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를 의미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 기반이 이제 인프라가 깔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도 가능해지고 유통도 가능해지고 그 부분에서 지식 전달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네. 어디였죠? 힐튼 호텔인가요? 거기에 S 그 회사에서 아시아권의 파워 블로거들을 10인을 초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먹이고 공연 보여주고 그래서 뭐 유튜버라든가 요즘은 뭐 유튜브라고 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를 해가지고 아예 뭐 유튜브로 들어오면 본인한테 들어오게 유입이 될 수 있어서 광고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올린다라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형적인 1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넷 기반으로 한. 그렇군요. 요즘은 정말 채널이 워낙 다양해져가지고요. 네. 갖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로들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참 기발해진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1인 기업이 이렇게 뭐 유행이랄까요? 어쨌든 트렌드가 되어가는 이유가 사회적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은 좀 배제를 하고 그 네. 부분들 기업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개인적인 측면만 정서적인 측면만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좀 자유롭다라는 거죠. 자신이 시간과 공간을 좀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사 부하 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이 부분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사가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하면 자신을 뜻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뭐 매슬로우의 가장 최고의 욕구라는 이제 자아 실현이 네. 어찌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억압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점점점 이런 부분들의 욕구들이 더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1인 기업 뭐 유행입니다만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경험과 뭐 이런 것들 없으면은 뭐 경력도 있어야 되고 이 막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1인 기업 나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력은 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자신이 또 상품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 기본적인 경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뭐 기본적으로 직장인들만 문제가 아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업 준비생부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기본적으로 정하시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계속 차근차근 인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쌓아 나가신다고 한다면 유망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대학 갓 졸업하고 바로 1인 기업을 차리는 거는 네. 조금 회의적이시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주변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뭐 조직에서 경력을 좀 쌓고 업무적인 능력도 좀 쌓은 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1인 기업으로 독립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15년 대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서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1인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도 아시잖아요. 네, 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쓰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우울한 그래서. 얘기만 요새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프리랜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을 좀 그렇죠. 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프리랜서 전향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 때 같다고. 제가 현재 프리랜서지만 좋을 때는 아이고 좋다 좋죠. 싶다가도 네. 힘들 때는 안정적일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네. 장단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이 좀 간사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좀 꼬박꼬박 맞아요. 20일이든 20일에 들어오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불안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단점, 장단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단점으로는 일단 소속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법적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프리랜서들한테는 대부분 좀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기업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을 좀 맡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좀 이 일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이렇게 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네.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기일을 마치지 그렇죠. 못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잘 따내서 단기간에 큰 수입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기존의 조직에 속해 있으면 내가 그 부분들에서 일정 급여를 받아가야 되는데 네. 뭐 대단한 어떤 사업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고급여가 있겠고 유동적으로 그렇죠. 자기 시간이라든가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과 단점의 극명한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단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남들 저 놀 때 일하고 남들 또 일할 때 놀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정경호 대표님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은 지금 회사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프리랜서셔서 지금 네, 돈을 네. 굉장히 잘 벌고 계시죠. 어떠세요? 뭐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정규직에 있다가 일종의 자영업,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직 프리랜서랑 뭐 같은 맥락인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영업 능력, 마케팅 능력만 잘 매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네. 프리랜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네. 저는 좀 기반적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자신의 기술과 지식만 있다고 해서 저는 결단코 프리랜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자신만의 영업 능력, 협상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밀어낼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었지만 그런 네. 맥락에서 매일매일 어제도 12시간 제한서 쓰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은 좀 전반적인 사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미 도래하고 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면만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주변에 다 프리랜서
다 보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수도 있고요.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조직에서 그만큼 비전을 좀 못 보고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순기능, 역기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기능, 역기능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절대 프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에 프리랜서인데. 대해서 프리랜서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2대8 법칙. 상위 20%, 80%의 매출을 가져간다. 수익을 가져간다. 이게 그냥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감을 좀 독식하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자유로운 출퇴근을 좀 상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밤새워 일하는 게 아주 좀 대체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렇죠. 역기능, 순기능을 얘기를 할 때 안타깝게도 순기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어떤 그 고용 문화, 직장 문화 혹은 비즈니스 문화가 형성이 되지만 역기능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열악해지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의 빈익빈, 부익부 이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어서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렵게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입이 고정 수입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바뀌거든요. 작년은 다르게. 근데 건강보험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보험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좀 분쟁이 좀 많은 게 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은 왠지 시간도 많이 낼 것 같고 좀 여행도 좀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행을 가면 그동안 또 경력이 없어지고 그렇죠. 또 돌아와 보면 아무도 안 불러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일을 못 쉬어요. 네, 쉴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 내가 자리를 잠깐 비우면 그 사이에 누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리 딱 잡아요. 뭐 저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기업체에 고정 강의를 가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맞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고사했더니. 네, 네. 고사를 했더니 그냥 또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감에 대한 부분에서 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뭐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을 하는데 그래서 참 스타 프리랜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속이 없다 보니까 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는 틀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2% 4년째 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대선 1인 기업 프리의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젊은 취업 준비생들 앞으로 인생을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점들을 또 참고를 하면 좋을지 선배님으로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1인 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프리랜서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할 겁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 정규직 비율이 지금 63%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네. 뭐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은 한 10%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어느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생각하실 부분들이 아니라 직장의 형태라든가 직업의 형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프리랜서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부분을 전제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실력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세 번째는 좀 적극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인맥에 대한 부분이든 자신만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제3자의 소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 PR 하시는 그래서 TGIF라고 하죠.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혹은 뭐 블로그 뭐 이런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대세다. 거의 1인 기업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의 트렌드고 또 앞으로 더욱 더 트렌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 프리랜서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에게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